치유 3등이라 관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날 있어 인기란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무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서 김종배의 뉴스업 2월 3일 수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8253님 윤석열 성대모사 최고 재밌어요. 대박 크크. 우리 화산 거의 뭐 예술이죠. 자, 그리고 상반된 두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민주당 의원들 호들갑 그만 떨고 곡관지기 입장도 생각해야 합니다. 제 눈 제가 찌르는 형국입니다. 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것은 홍남기 부총리 입장을 약간 고려한 댓글로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권지훈님, 기재부가 관료주의 천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재부를 통제 못하면 사실상 재난지원금 물 건너 가는 거죠.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이 다양하시네요. 이어서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기준 아웃, 기분 아웃, 기운 아웃. 김종대의 뉴스 아웃.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김종대의 뉴스업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날도 추워지고 바람도 불고 눈도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좀 따뜻한 소식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뉴스는요? 따뜻한지가 않은 소식이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따뜻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소식,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네. 저 한 그 배달업체 사장과 배달 주문자 사이의 그 전화 녹취록이 오늘 오후 내내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는데, 이 배달업체 사장 A 씨가 이제 억울하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입니다. 자신의 업체 소속 배달 기사가 음료 배달을 나갔는데 이 주문자가 주소를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엉뚱한 데로 이제 배달을 갔다가 여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정된 그 주소, 학원 주소로 이제 갔더니.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주문한 사람이 잘못 적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배달 두 번 간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 배달비를 줘야 되는데 추가 배달비를 결제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 주문한 사람이 밖에서 좀 기다려라.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 이제 배달 기사가 기다렸답니다. 근데 안 나오니까 결제가 안 되니까 이제 배달료를 달라고 하면서 이제 학원으로 이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학원으로 왜 들어오냐고 하면서 이제 업체 사장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항의야 뭐 이제 자기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항의를 할 수 있는데 항의한 내용이 주로 이제 배달 기사들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배달업 자체를 어떤 비하하는 그런 어떤 막말들로 점철이 돼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막말입니까?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직접 좀 들어봤는데 듣고 있기가 좀 민망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배달이나 하고 있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배달 일 하겠냐. 이런 얘기라든지. 내려가 있으면 돈을 주겠다고 내가 했다. 내가 10,000원도 20,000원도 줄 수 있다 내가. 배달 고작 3건 해봤자 10,000원 벌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막말을 하니까 듣다 못한 이제 업체 사장 A 씨가 우리 기사들이 추운 날씨에 배달하느라고 고생한다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도리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기사들이 뭔 고생을 하냐. 오토바이 타고 문신하고 음악 들으면서 다니지 않냐. 그러다가 3,800원 버는 거다. 이런 식의 또 막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뭐 그냥 막말을 한꺼번에 그냥 통째로 터트리시네. 제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생각난 말이 인터넷 유행어였는데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고조선이야 뭐야 이제 이런 얘기. 고조선 시대에나 들었을 것 같은 이 어떤 직업에 대한 비하적 시선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 다양한 직업군이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고 있고 그 각각의 노동자들이 자기 일을 충실하게 또 해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돌아간다.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그 사회교과서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어떤 기초적인 상식조차 없는 사람이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더군다나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원업에 종사한다는 사람이 더더구나 그랬으니까. 예. 바로 어제만 해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갑질 아파트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제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제 헬멧 착용이나 예. 엘리베이터 이용이나 이런 걸 둘러싼 논란이 어제도 있었는데 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제 배달업이 굉장히 좀 흥하면서 이 직종의 라이더라는 직종의 중요성이 그만큼 또 부각되고 예. 또 시선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이를 이제 둘러싼 어떤 여러 이슈들이 최근에 갑자기 많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와 비슷한 뉴스를 제가 몇 번을 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뭐 갑질 아파트 또 뭐 엘리베이터 네. 문제. 그 배달 지금, 요금 문제도 있고, 네, 예, 여러 가지가. 계속 지금 이 뉴스 우리가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데 네. 하여간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새로운 직종이 사회 안에서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파열음일 수는 있는데 네. 이 갑질 없는 세상이라는 게 결국 이제 상식의 문제거든요. 이런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도 저는 우리가 조금씩 서로를 위한 상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시각을 네. 가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런 내용 브리핑 드리네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아직 풀려나지 못한 민주주의입니다. 네. 예,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상황에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미얀마 군부가 오늘 이제 집권당이 더 이상 집권당이 아닌 예. NLD 소속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한 400여 명 정도를 구금하고 있었는데 많이도 고금시켰네요. 네, 이제 주요 인사들을 오늘 이제 귀가 조치를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주요 인사라고 하면? 이제 그 국회의원 당선자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개원식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예. 쿠데타에 떠밀려서 이제 다 구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의원들은 이게 저 구금 조치를 풀었는데 예. 수치고문, 아웅산 수치고문하고 윈민 대통령 이런 어떤 미얀마 문민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은 여전히 지금 구금이 돼 있는 상태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장관들 이런 분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요 네. 인사들은 지금 아직 구금 상태고요. 네. 아마도 이제 민주주의 세력의 어떤 그 중심 인사들만 묶어 놓으면 이제는 뭐 나머지 사람들은 풀어줘도 문제가 없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미 의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이를테면 이제 민간인이 셈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은 아마 묶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만큼 미얀마 군부가 예. 하도 쿠데타를 많이 해가지고 예. 쿠데타에 있어서는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예. 하루 만에 이제 정권 장악을 끝내고 이 뭐 어떤 권부에 대한 어떤 교체 작업까지 마쳤을 정도니까 예. 대충 다 정리가 됐으니 자기네 식으로는 어떤 정상화를 하고 자신감을 표출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네. 그 이렇게 그 미얀마 그 정부 인사들 대거 구금해 버리고 네. 군부가 새로 장관들 막 임명하고 정부를 구성해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여당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민간인들은 우리가 집에 가라고 했다라는 셈이 되는 꼴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제사회가 이렇게 바로잡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양상은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군에서 동원하는 관제 시위만 이제 목격이 됐었는데 예. 현지 시각으로 3일 저녁 예. 그러니까 미얀마의 최대 도시인 양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저항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이 냄비 시위라는 게 나타났는데 냄비. 예, 이게 이제 시민들이 길에 쏟아져 나와서 예. 냄비하고 프라이팬 같은 이제 금속류의 이제 가재 도구를 갖고 나와가지고 이걸 두들기면서 악은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지금 외쳤다고 합니다. 이 미얀마에서 이렇게 이제 두들기면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 자체는 이 불운이나 불행을 쫓아내는 어떤 전통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군부를 겨냥한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저항 운동이 네. 아주 산발적이고 소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애초에 군부가 예. 양곤이라는 최대 도시를 두고 네피도로 이제 수도를 이전해서 옮겨갈 때 이런 효과를 노린 거기도 합니다. 양곤에서 아무리 시위가 일어나더라도 예. 실제 행정 중심인 네피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핵심 인사들만 묶어 놓으면 예. 지금의 어떤 시위 같은 양상들이 크게 번지기 어려운 조직화되기 힘든 이런 어떤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수도 이전이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거라서 아이고, 실제로 지금 이제 없네. 국제사회가 직접 개입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상당히 민주주의의 어떤 물결이 새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자, 미얀마의 봄
이게 뭐 너무나 어두워 보이네요. 네. 아직까지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종대 발표로 돌아옵니다.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킹마우스와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어제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시던데. 한 방 날렸습니다 어제. 예, 오늘도 한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검색어입니까? 자, 제가 오늘 골라온 검색어 명절 3개월 할부입니다. 명절 3개월 할부. 예, 명절 선물을 3개월 할부로 산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오늘 제가 이제 포털 뉴스를 보는데 눈에 띄는 기사 제목들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 설 고향 방문 자제도 2,192만 명 움직일 듯. 그래요? 귀성 포기 vs 벌금 내도 고향 간다. 엇갈린 설 명절 거리두기. 이런 기사들을 보니까 예. 이번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친지간이라도 다른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5인 이상 집합금지 해당한다. 예.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렸는데도 여전히 명절 기간 동안에 이 고향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 이런 것 같고요. 아무리 그 단속하려고 그래도 네. 또 권고를 한다 그래도 수구초심. 그럼요. 그 본성이란 게 있고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뭐 가족 간의 또 인지상정이기도 해서 예. 막는다는 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그 떡국을 차려놓고 둘러앉은 그 밥상에 예. 앉은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확진자가 끼어 있다면 그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극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명절 기간이라는 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 전염이 다시 전국 각지로 재전파될 수 있는 그런 또 위험까지도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 기사를 보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좀 떠올렸는데 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이 그림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쪼개가지고 예. 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지를 보여주는 연휴 기간 이동량 분포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량 분포표. 이동량 분포표. 네, 그래서 예. 이제 2월 12일 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 그 앞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20%대로 이제 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네. 그럼 저는 이거를 예. 이게 지금 이제 설 연휴 기간을 엿새로 잡아가지고 6일로 쪼갠 100% 그래프인데. 예. 요렇게 단기간을 쪼개지 말고 그러면 그래프를 쭉 늘려가지고 그냥 예. 계속 늘려가지고 한 2월 내내 뭐 옆으로 늘린다 이거죠. 네, 옆으로 계속 늘리는 거죠. 그래서 한 석 달 정도로 쭉 늘리면. 예. 그만큼 사람들을 분산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아이디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명절이라는 게 다른 때 명절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럴 거면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향 방문 기간을 한 석 달 정도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잡으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큰아들네는 이번 달에 가고 둘째 딸네는 다음 달에 가고 예. 막내네는 그 다음 달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아하.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도 부담되면 이제 할부라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명절도 예. 3개월 할부로 한다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하. 이런 주장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 검색을 얘기하니까 넣었습니다. 중국의 구정 명절이 한 달간이거든요. 부럽네요. 예. 그게 생각나네. 우리도 중국처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네.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검색어는 뭘까요? 오늘 제작진의 검색어는 먹방 금지입니다. 먹방 금지. 먹방 금지. 유튜브에서 하는 그 먹방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 먹방입니다. 얼마 전 한 프로그램에서 그 떡볶이 투어 했어요. 예, 아주 인기 많았죠. 근데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마지막에는 거의 못 먹겠다. 근데 제작진은 또 음식을 넣어줍니다. 배가 불러 출연진이 덜 먹으려고 눈치 보는 모습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영상에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먹방 한번 보세요. 한꺼번에 많이 한 상 차려놓고 계속 먹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의 먹방이랑은 약간 성격이 다르네요. 먹방 그렇죠. 유튜버들은 자기가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차려서 먹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는데도 계속 먹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아직 많고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는 노숙자들도 있어요. 코로나 집단 감염 뉴스도 들려오는 마당에 이렇게 배 터질 때까지 음식 먹는 모습 마냥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생활 폐기물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0%가 음식물 쓰레기라는 사실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비만을 문제로 먹방을 규제하려 한다는 소문도 잠시 도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식 낭비를 위해 먹을 만큼만 적당히 먹고 배 터지는 먹방은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래서 여기서 금지하자는 건 배 터지는 먹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색어 먹방 금지 팍팍 밀어봅니다. 임경빈 작가와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중 무엇이 미래를 위해 좋을지 우물정 1212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레인보우로 댓글 많이 보내주세요. 종대 발표에 참여하신 청취자분들께 느타리 버섯을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번으로 여러분께서 선택한 검색어를 보내주세요. 유튜브 댓글 레인보우 게시판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릴게요. 종대 발표 오늘의 검색어는 배 터지는 먹방 금지. 제작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 키트 받으실 당첨자님은 7014님입니다. 과한 먹방에 드는 비용이 소외된 이웃에게도 전해지면 좋겠어요.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212로 버섯 키트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킹마우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